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우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의 새로운 단원, 새로운 중단원 들어갑니다. 바로 확률. 여러분 5단원이 확률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5단원부터 6단원 쭉 확률을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순열과 조합이 1단원부터 4단원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공부하고 이 확률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통계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5단원에서 배운 확률, 이게 또 6단원까지도 사실은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한 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면 이제 1부터 6까지 눈이 나오는데 그 눈이 여기서 뭐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경우의 수가 6가지 있으니까 그중에 1이 나오려면은 6분의 1이네. 이런 걸로 사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 또 주사위 던지는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 주사위 2개 던져가지고 막 건물 짓고 이런 거 해봤어요? 무인도에 빠지고.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뭐 일상적으로도 가능한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거를 혼동 없이 정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단원의 목적이고요. 당연히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뭐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고 이것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독특한 형태도 나옵니다. 근데 그 새롭고 낯선 형태의 확률을 실수 없이 잘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놔야지만이 그 실수 없이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요 5단원은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오개념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을 쌤이랑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용어가 나와요. 용어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한 5번까지인가요? 이거는 용어기 때문에 용어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뭐 수학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엄밀한 내용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안 쓰는 단어들이야. 그 안 쓰는 단어들이 이 확률 단어로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행이라고 나오면 시행. 시행의 행자가 요겁니다. 이거. 시행. 우선은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요. 수학에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이 50년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용어들이야. 그래서 그 용어들이 현재는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50년 전에 우리나라 그 뭐 197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한자를 주로 쓰던 시대였어. 그래서 실제로 신문 같은 걸 보면은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면 그 신문에 한글 반, 한자 반이야. 심지어 한자 있고 괄호 열고 한글이 아니라 그냥 한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자를 모르면 신문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오히려 현재는 한자가 오히려 덜 쓰고 영어가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그 용어들이 예전에 한자가 주로 사용되던 시대에 외국에는 영어로 돼 있어요. 이런 뭐 수학이나 과학이 대부분 이제 서구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영어로 된 것들이 한국으로 와서 그때 당시 이제 뭐 교수님들 수학 교육학이나 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용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가 한자 시대였기 때문에 한자를 바꾸고 그게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일상적으로는 잘 안 쓰는 용어가 되어서 오히려 학생들이 용어를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쌤이 좀 알만한 형태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행동이에요. 행동. 이게 행할 행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동, 주사위를 던졌어, 공을 뽑았어, 제비를 뽑았어, 동전을 던졌어. 그 행동을 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풀었으면은요,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면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해요. 이게 이제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건 시행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요. 그 결과가 랜덤하게,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요즘 쓰는 용어는 랜덤이 조금 더 와닿잖아. 왜냐면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랜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여튼 랜덤하게 나오는 그런 걸 시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시행이 아니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조작이 된 것들. 그런 건 시행이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가 좀 어렵네. 주사위를 굴리는데 그 주사위에 조작이 돼 있어. 주사위가 원래는 모든 면에 눈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엄청 무거운 쇠 납덩어리를 이렇게 아래쪽에다 깔아놨어요. 여기에다가 눈이 6이야. 이렇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납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굴리면은 무게중심이 무거운 거는 아래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6이 자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확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사위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다루는 건 전부 다 시행. 그러니까 시행 그냥 간단하게 행동이라 생각하면 행동. 뭔가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랜덤하게 항상 예측 불가능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시행. 자, 그 다음에 사건이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건은 요 시행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어떤 주사를 던졌어. 동료를 던졌을 때 그 나오는 결과. 사건. 그래서 시행에서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공간. 이 용어도 알아줍니다. 표본공간. 표본공간 한마디로 하면 집합으로 치면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굴리면은 1의 눈,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이게 바로 결과인 겁니다. 그게 바로 사건인 겁니다.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배수 눈이 나오는 사건. 사건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 결과. 그 결과를 싹 다 모아놓은 거를 표본공간. 그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고 보통 집합에다가 많이 대응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주사위의 눈이 나오는 전체 집합. 이걸 U라고 쓰기도 하고요. S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런 거지. 1의 눈,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 이해되겠죠? 그리고 그때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낱개를. 근원 사건. 좀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잘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한자 단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전부 다 한자입니다. 우리가 사건 하면 제일 좀 떠오르는 게 사건, 사고 떠오르지 않습니까? 막 뭐 자동차 사고가 났어. 막 이러는데 실제로 뭐 그것도 사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학에서는 시행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건은 싹 다 전체 모든 사건이 이제 모든 사건들의 집합을 표본공간. 그래서 보통 이런 거예요. 주사위에 눈을 굴렸습니다. 그러면 표본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집합기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합기호로. 이것은 1, 2, 3, 4, 5, 6. 그 집합의 원소 하나하나가 바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거 낱개 사건을 낱개 이 원소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사위를 굴렸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우리가 A 사건이라고 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꼭 1, 2, 3, 4, 5, 6만 사건이 아니에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럼 그 사건은 뭐냐면은 그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다 싹 다 모아놓으면 뭐냐면은 2, 4,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전체 1, 2, 3, 4, 5, 6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선생님이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B 사건을 싹 다 모아놓으면은 3하고 6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사건을 집합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요. 표본공간, 짝수가 나오는 사건, 홀수가 나오는 사건. 또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률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A 사건, B 사건 이렇게 우리 많이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요. 6이라고 하는 사건은 짝수이면서 그와 동 3배수이기 때문에 여기 6이 들어가고요. 3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이면서 6이고요. 여기는 2하고 4 같은 경우 짝수이면 3의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하고 5 같은 게 이제 이 바깥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유용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반드시 집합 배웠던 거 확인하시고요. 사건을 이렇게 쓴다. 되겠습니까? 너무 현학적으로 이제 이게 정석 교재가 책이기 때문에 수학적 엄밀성,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고 일부는 뭐 대학 과정의 표현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교 뭐 수학 전공하면은 진짜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전부 다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여러분을 수학자로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시행사건. 구별됩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 전사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1부터 1 이상 6 이하 눈이 나오는 사건.
전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표본과는 똑같다. 그 다음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 주사위 던졌는데 갑자기 7이 나오는 사건. 공사건이죠. 그래서 공사건은 이렇게 파이, 공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합사건과 곱사건은 우리가 경우에서에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으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건을 집합기호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합사건은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집합기호로는 A 합집합 B로 표현했는데 이거 사건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곱사건은 뭐냐? A하고 B가 동시에 A도 일어나고 and B도 일어나는 거. 이거는 수학기호로 A 교집합 B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거 포탄이 뭐야?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이 합사건, 합집합. 그 다음에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and. 이건 곱사건이 교집합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용어는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별것도 아니거든요. 뒤에 가서 독립종속 배우다가 또 헷갈려가지고 배반사건은 그냥 말 그대로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거야. 서로 안 친한 거야. 뭐 배반하니까 막 배신 떠오르지, 그지? 근데 배반 사건의 의미는 수학적으로 교집합이 없는 걸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두 사건 A, B를 우리가 배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여사건. 여사건은 뭐냐면 여집합하고 똑같아요. 여사건. 뭔지 알겠습니까? 주사위에 눈을 던졌을 때 주사위에 눈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A. 그러면 A 사건의 여사건은 뭡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거. 1, 2, 4, 5가 나오는 사건이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확률을 공부한 게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냥 용어만 공부한 거야. 확률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이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정리를 한 번씩 더 하시고 특히나 시행과 사건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확률로 넘어가는데 확률은 우리가 뭔지는 알고 있지. 그지? 뭔지 알고 있죠?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갈 확률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뭐 류현진 선수가 삼진을 잡을 확률 뭐 이런 거. 내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1등급을 받을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을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은요 영어로 probability거든요. probability. 발음 괜찮니? probability.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 확률인 겁니다.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PA라고 써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A 사건이 뭔지 알겠어요? 아까 뭐 짝수의 눈, 홀수의 눈 이런 거.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PA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전체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확률을요. 크게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교과서 기준이에요. 수학적 확률과 두 번째가 통계적 확률로 나눠서 요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계산이 가능한 확률, 예측이 가능한 확률. 통계적 확률은 계산을 할 수는 없는데 데이터를 쭉 모아놓으니까 이걸로부터 어떤 추세가 있어. 어떤 경향성이 있어. 그래서 이걸 근사적으로 어떤 걸 구할 수 있는 확률이 통계적 확률입니다. 대표적으로 남녀 성비가 사실은 정확하게 1대1이 아니거든요. 이제 과학계에서도 이제 너무 연구가 많이 되는 건데 아니 예전에 이제 뭐 그 초음파가 없었던 시절부터 초음파가 있고 나서는 사실 뭐 이렇게 중국 같은 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심해가지고 어차피 한 명밖에 못 낳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성비가 약간 불균형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초음파가 없고 의학 과학 기술 발전하기 전에는 그냥 애가 생기면 애가 딱 태어나고 나서 남한지 여한지를 확인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남녀 성비가 1대1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뭐 여아의 비율이 남아의 비율도 뭐 52대 48?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뭔가 약간 하나의 성비가 더 큰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뭐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XX가 있고 XY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남자, 여자니까 4분의 2 하니까 2분의 1. 그래서 남자 여자는 2분의 1 이렇게 배우는데 아닙니다. 왜냐?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게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얘랑 얘가 붙을 확률이 x하고 x끼리 붙고 x하고 y가 붙을 확률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가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통계적 확률인 거야. 쭉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쫙 봤더니 어떤 특정 지역에서 보통 이 통계학이 영국에서 많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 비율이 1대1이 아닌 거야.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처음에 통계에서 이 확률 부분을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추세가 있어서 그래서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이것 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또 뭐 아까 류현진 선수가 공을 던져가지고 삼진을 잡을 확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공을 수천 수만 개를 던졌더니 스트라이크를 잡을 확률 수천 수만 개를 던졌더니 스트라이크와 볼의 비율이 스트라이크가 70, 그 다음에 볼이 30, 70대 30이 됐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할 수는 없는데 통계적으로 스트라이크 잡을 확률이 70%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통계적 확률이고 수학적 확률인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요, 대부분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게 나오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이 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통계적 확률에서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가볍게 출제가 돼요. 통계적 확률도 거의 수학적 확률처럼 근사해서 나오는 게 기본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적 확률을 완벽하게 이해하자가 오늘 수업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수학적 확률에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요. 우선 공식부터 설명하면은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얼마입니까? 너무 간단하잖아. 6분의 1입니다. 왜?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1의 눈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6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6분의 1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해볼까요?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3의 배수의 눈. 3의 배수가 6개 중에서 3하고 6, 2가지니까 6분의 2 하면은 3분의 1인 거야.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2, 4, 6은 3가지이기 때문에 6분의 3 해서 2분의 1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학적 확률에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어떤 가정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이 물론 시험 문제는 계산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는 요거를 지배하고 있는 정확한 논리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예를 잠깐 들어볼게. 주머니 안에서 공을 뽑습니다. 크기하고 모양이 똑같은 공이 3개가 있어요. 2개는 흰 공, 하나는 검은 공이야. 자, 이해하겠습니까? 2개는 흰 공, 검은 공이 너무 크다. 크기하고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2개는 흰 공, 하나는 검은 공이야. 그래서 만져봤을 때 알 수가 없어요. 자, 질문 이겁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 하나를 꺼냈을 때 꺼낸 공이 흰 공이 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건 사실 물어보면 대답 다 할 거야. 얼마입니까? 3분의 2라고 대답을 대부분 했을 겁니다. 근데 쌤이 이렇게 말을 해볼 테니까 반박을 해보세요. 쌤은 이거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이 공식에 의해서 전체 공의 경우의 수, 어차피 공을 뽑으면 이 공은요 흰 공 아니면 검은 공 아닙니까? 흰 공끼리도 구별이 안 됩니다. 크기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뽑으면 흰 공 아니면 검은 공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 검은 거, 흰 거 중 흰 거니까 흰 거 하나에서 답은 2분의 1 하면은 어때요? 맞아 틀려? 피식 웃을 거야 막. 뭐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게 얘는 너무너무 심플하고 쉬운 상황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수학 문제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얘가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경우의 수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2분의 1이 맞습니다.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라 경우의 수가 2가지 맞니? 맞아요. 어차피 뽑으면 흰 공이 검은 공이 경우의 2가지 맞습니다. 흰 공이 나온 경우의 수도요. 크기 모양이 똑같으면 구분 안 되기 때문에 1가지 맞습니다. 그러나 확률은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요. 정석 교재. 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극단적인 예.
내가 서울대 의대를 원서를 썼어. 서울대 의대. 또는 문과는 서울대 경영을 원서를 썼어. 뭐 서울대 경영, 서울대 의대가 이제 현재 가장 들어가기 힘든 대학교 학과잖아.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썼는데 내가 서울대 의대 합격할 확률을 한번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어차피 서울대 의대를 쓰면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 아닙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그 중에서 합격이라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니까 합격할 확률 2분의 1, 떨어질 확률 2분의 1. 어차피 인생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야. 2분의 1이야.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지만 당연히 이게 아니죠. 자, 또 선생님 복권을 샀어요. 복권. 당첨금이 100억짜리인 복권을 샀는데 그때 나는 생각하는 거지. 어차피 당첨 아니면 꽝이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그 중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지? 2분의 1. 나는 2분의 1 확률로 100억짜리 복권을 당첨돼서 나는 부자가 돼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행복 회로를 막 돌리는데 당연히 이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건 알겠습니까? 뭐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틀린 게 왜 그런지를 말을 할 수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에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2분의 1이 아닙니까? 왜 2분의 1이 아니에요? 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다니까. 자, 수학적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시행에서 표현과 S에 대해서 각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개수분의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그 다음에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여기서 뭐가 중요해?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요거는 반드시 그 각각의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정도로 기대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서울대 의대 합격 확률 2분의 1이 아니야. 합격과 불합격이 될 가능성이 같으면 2분의 1이 맞아. 그러나 정작 현실은 같지 않잖아. 워낙 좁은 문이기 때문에. 복권의 당첨 꽝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거 맞습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건 맞지만 그 두 가지 각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지금 엄청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 이 5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 5개념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좋아.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되는 건 알았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을 갖다가 3분의 1이라고 구했고 실제로 3분의 2가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각각의 낮게가 나타날 가능성이 같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현재 3분의 2 왜 나왔습니까? 공이 3개고 이 중에 2개니까. 이 말은요. 원래 경우의 수로 치면 이게 두 가지지만 이거를 낱개로 쪼개는 거야. 이렇게. 낱개로. 낱개 쪼개면은 흰 공이건 검은 공이건 공 하나하나 20, 20, 20이 모두 나올 가능성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냐? 모두 다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모두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 각각 하나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흰 공이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 3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 3가지. 실제는 2가지지만. 그 다음에 흰 공도 서로 다른 2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은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만 더 들을게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형태. 이게 이제 순열과 조합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주머니 안에 흰 공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가 있어. 그 중에서 공을 뽑았을 때 흰 거 공을 2개를 뽑았을 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뽑힐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도 흰 거 2개 뽑힐 수도 있고요. 검은 거가 2개 뽑힐 수도 있고요.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뽑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지금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니까 요게 뽑힐 확률을 물어본 건데 어차피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니까 정답은 3분의 1 쓰면 틀리다고요. 왜?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낱개는 나올 가능성이 같지요.
그래서 모두 다르다고 가정을 하고 푸는 겁니다.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네. 전체 경우의 수는 5C입니다. 원래 이 5는요, 조합할 때 서로 다른 n개에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다르지 않는데도 다르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문제는요, 같은 공이건 다른 공이건 다르게 푸는 겁니다. 근데 순열과 조합에서는 같은 공과 다른 공은 구별하셔야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5C2분의, 자, 흰 공,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거죠, 흰 공. 검은 공은요,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거죠. 이게 하나의 경우의 수를 뽑고 동시에 뽑기 때문에 곱해서 계산하면 정답은 10분의 6이 되니까 5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수학 정렬이 가장 중요한 걸 했습니다. 자, 그 뒤에는 이제 좀 가벼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통계적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계산을 미리 할 수는 없고, 자, 보세요. n이 엄청 커짐에 따라서 이 n분의 r,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사건이란 요 비율이 특정한 p에 가까워지면은 요거를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류현진 선수가 공을 한 10,000개 던졌는데 그 10,000개 중에서 스트라이크 7,000개야. 그러면은 10,000분의 7,000, 0.7이 이제 스트라이크가 나올 확률이라고 통계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직접 해봐야 돼.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수학 문제는 전부 다 수학적 확률이 기본으로 출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때 이 비율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 확률의 기본 성질. 확률은 항상 0에서부터 1 사이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건 일어날 확률은 1이고요. 공사건 일어날 확률은 0입니다. 끝. 자, 이걸 이제 이용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운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야. 2개의 주사위 A, B라고 나오건 한 주사위를 2번 던지건 같은 주사위건 다른 주사위건 실제로 같은 다른이 경우의 수는 영향을 주지만 확률에서는 무조건 서로 다른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온 운의 수 다를 확률 전체는 36가지인 거죠. 네. A 주사위 6가지, B 주사위 6가지 이것들을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곱의 법칙 36가지 중에서 나온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 그러니까 이 36가지 중에서 6가지 같은 거지. 11, 22, 33, 44, 5, 66 같은 거니까 30가지가 다르게 되어서 정답은 6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눈의 합이 7이 될 확률. 똑같아요. 36분의 7은 뭡니까? 16, 25, 6, 1까지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정답은 6분의 1.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다 구했잖아. 그지? 나오는 눈의 곱이 제곱수가 될 확률. 그러니까 이런 거지. 11, 22, 33, 44, 66 이렇게 해서 곱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제곱수가 되는데 또 있습니까? 또 있지요. 2하고 4나 4하고 1은 곱하더라도 제곱수가 됩니다. 따라서 될 경우의 수는 36분의 8가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될 확률. 곱이 짝수야. 자, 곱이 짝수는 이런 거야. 짝수하고 짝수를 곱해도 되고요. 짝수하고 홀수를 곱해도 되고요. 홀수하고 짝수를 곱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홀수하고 홀수를 곱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거는 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래 전체에 보면 36가지가 있어요. 요걸 전부 다 더해야 되는데 여러분 해설지 같은 게 더해놨는데 사실 이거 더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만 안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몇 가지가 있느냐. 첫 번째 주사위가 1, 3, 5 3가지. 두 번째도 1, 3, 5 곱하게 되면 9가지니까 여기는 36 마이너스 9를 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36분의 27에서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그 공을 뽑는 경우에 오개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 뽑는 문제 넘어갈게요. 5-2번. 자, 공 뽑는 얘도 아까 선생님 설명했어요. 어떻게 풀면 된다? 결론 모두 다르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흰 공 4개. 자, 흰 거 그냥 선생님 동그라미 흰. 검은 거는 X, X, X. 그 다음에 붉은 공은 세모 이렇게 해서 공이 총 몇 개? 12개. 공이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번. 4개 모두 붉은 공을 꺼낼 확률. 어떻게 본다고요? 모두 다른 공 12개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1번 문제는 12 컨비네이션 4.
12개 중에 4개를 뽑으면 돼. 그 중에서 모두 붉은 공이 될 확률 5 컴비네이션 4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 생각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12 컴비네이션 4 중에서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니까 34개 중에서 2개, 그리고 33개 중에서 2개. 동시에 뽑으니까 곱하기. 자, 꺼낸 공 중에 흰 공이 2개 포함될 확률. 12 컴비네이션 4분의 흰 공은 4개 중에 2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몇 개입니까? 8개입니까? 그 8개 중에서 2개는 아무거나 뽑아도 상관없겠습니다. 전부 다 다른 걸로 취급해서 푸는 겁니다. 자, 마지막.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붉은 공 2개 될 거는 확률. 똑같아요. 12 컴비네이션 4분의 흰 공은 4C1, 검은 공은 3C1, 붉은 공은 5C2.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외로 할만하죠? 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통계적 확률 문제도 있네요. 예, 통계적 여러분 교재는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머니 흰 공과 붉은 공이 합하여 8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 꺼냈을 때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충분히 반복했어. 이걸 뒤에 가서 독립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거는 뒤에 가서 배우고 반복했더니 4회에 3회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었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얘가 통계적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 4번에 한 번 꼴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4번에 3회 꼴로 2개 모두 흰공이었다고 한다. 주머니에 흰공이 몇 개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공이 8개 들어있어요. 8개. 그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분해. 그 다음에 2개가 모두 흰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8개 중에서 흰공이 n개 있고 붉은 공이 8-n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4번에 3번 꼴로 2개 모두 흰공이었대. 근데 흰공이 n개니까 오 n 컴비네이션 2가 되는 거지 이게. 요 값이 얼마나 뜻이야 문제가. 이 값이 4분의 3이라는 거죠. 통계적 확률 어떤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흰공이 몇 개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까? 충분히 많이 해보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을 해본 거죠. 통계적 확률이야.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한 게 아니라 약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얘는 수학적 확률로 구한 거죠. 근데 n이 충분히 크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니까 얼마입니까? 값이 28에 28.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그치? 8, 7에 50 나누면 28입니다. 그럼 이 값은 7, 3, 21이 돼야 됩니다. 이래야만 4분의 3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NC가 얼마예요? 21이고 따라서 n은 약 7이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서 용어 정리 첫 번째, 두 번째 수학적 확률에서 같은 단어를 처리하는 그 이유와 처리하는 방법, 각각의 근원 사건이 같을 정도 길이를 대로 쪼개는 과정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그게 잘 정리가 되면은 오히려 확률 단어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만 잘하면, 순열과 조합만 잘하면은 오히려 확률은 굉장히 평이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좀 독특한 내용인 통계적 기하학적 확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